여러분, 그 4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은요, 흐름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까지 한 4부 정도 하고 나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장 운영은 중점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아마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바로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부 성별에 따른 수련 기간을 분석하는 건데요. 부모님들은 본인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수련생이 운동한다 그러면 약 78.8%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품 이상까지 시키고 싶다, 12.2%. 초등학교까지 시키고 싶다. 뭐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생, 자식들이 하고 싶어 하면 부모님은 얼마든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 조사할 때 당시에도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결국은 뭐죠? 수련생들이 이 태권도를 그만두는 이유는 부모님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고, 뭐 공부 핑계 대고 뭐 등등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본인이 태권도장에 흥미가 없어서 그만두기 때문에, 다니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련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지도하느냐 아느냐, 지도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본다면 음, 결국 수련생들이 퇴관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수련생들의 마음을 잡지 못해서 퇴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법에 대해서, 특히 동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같아요. 저번에 첫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 수련생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관장님 생각, 지도자 생각으로 따라오게끔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마다 걸음걸이가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마다 걸음걸이가 다른데 지도자들은 똑같이 달리고 뛰기만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서는 뭐 걷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나는 거에 특징이 있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뭐 등등 각자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뛰기만을 강요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도장 가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에 소질인 사람, 음악에 참 소질이 없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노래를 시키거나 가요방을 가자고 그러면, 노래방을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은 노래방 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역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이들의 개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지도자 생각만 해서 어, 지도한 것은 아닌지, 이 점을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을 뭐 좀 오바될 수도 있지만, 이 지도법이 정말 중요한 것들 한 가지, 나중에 따로 이 챕터를 지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오늘 좀 가리키다가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죠. 관장님 생각에 사고에 유연성이 필요한데 오늘 일장 무조건 끝까지 다 해야 돼. 안 되면 집에 안 보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번 충격적인 지도법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의 걸음걸이 속도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참 중요한데, 따로 한번 나중에 지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도법만 잘만 된다면 관현생 뭐 100명, 200명 뭐가 걱정이 있어요. 지도법만 잘 된다면. 제가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학부모들에게 교주라고 별명을 얻었던 계기가 뭐냐면, 아마 이것을 보는 우리 제 제자들 관장들도 꽤 있으니까 아마 볼 겁니다. 제가 승급 심사를 볼 때, 참관 수업을 할 때 도장에서 못 보니까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했어요. 그때 날짜가 안 맞아서 겨울에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 실내 체육관이 얼마나 학교 체육관이 뭐 난로를 피운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부 다 도복을 입게 했습니다. 6살짜리 저희들은 5살이 없으니까 뭐 6살부터 전부 도복을 다 입고 맨발로 마룻바닥에 딱 꿇어앉아 있죠. 그 몇백 명이 마룻바닥에 딱 꿇어앉아 가지고 명상 음악을 하는 모습 보고 학부모들이 그때 내린 별명이에요. 아, 이거는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없다. 몇백 명이 마룻바닥에 딱 꿇어앉아서 명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는가 봐요. 그 눈물 흘린 부모님들도 많고, 아이들이 절대 집에 엄마나 어디 학교에서 이렇게 말 잘 듣고 자기의 길을 잘 집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놀라웠다. 진짜 관장님이 교주 같다. 이렇게, 그 학부모 그 심사권 참관수 끝나고 학부모님 인터뷰를 저희들 하거든요.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앞에 모셔서 올 심사 보고 느낀 점이나 혹시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마이크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이가 7살인데 이 추운데도 안에 내복도 안 입고 도복 하나 입고 맨발로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가지고 명상하는 모습 보고 정말로 눈물이 막 많이 흘렀대요. 애 아빠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7살인데도 불구하고 어, 자기가 해야 되는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정말 관장님은 교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뭐, 교주는 아닌데, 그만큼 지도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지도법이 형성돼 있으면, 뭐, 창간 수업에 학부형하고 수련생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몰리더라도 관계없어요. 조용하게 따라옵니다. 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수업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 주의가 솔원하고 산만하면 그 도장 교육은 조금 학부형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타임 몇백 명 들어오더라도 수업 시간 딱 들어가면 조용해 보세요. 학부형들이 신뢰하죠. 그만큼 그렇다고 제가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것은 아닌데 지도법이 정착이 되면 그 도장의 문화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도법이 참 그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장 지도자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어, 사회학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생리학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경영학도 필요하고, 정말로 지도자는 맞는 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도법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걸음걸이가 다 속도가 다른데 그 속도에 맞춰줄 수 있는 지도자의 지도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관장님들이 수련생들이 도장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운동도 엄마 아빠가 가지 마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꼭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지도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셨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그 지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통신문이 학부모들이 도장 교육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 학원 가면 보내면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집에 와서 피아노를 치면 아이들 학원에서 배운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학원에 가면 학교 성적으로 그 학원의 어떤 교육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태권도장 다녀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가 태극 1장 해봐라, 2장 해봐라. 그럼 모르잖아요. 심지어 어머님들은 피아노 학원 가서 선생님 체르니 몇 번 쳐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도 있대요. 그렇다고 학부형들이 이 태권도장 와서 관장님 10진 품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결국 뭐냐, 음,
가정통신문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가정통신문 중요성. 가정통신문으로 사실은 도장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거의 한 8, 90%는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가정통신문이 그 도장의 입소문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했을 때 가정통신문은 옛날에 이제 처음에 시작은 수련생들 한 100명, 150명 될 때까지는 제가 손으로 직접 썼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통지표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거든요.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수음이 양가 나오면 되게 민감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도장에 적용해서 수련 통지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발차기 점수 옛날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년 전 때는 발차기 점수 수음이 양가로 매기다가 그 다음으로는 뭐 잘함, 보통 이렇게 수준을 나눠서 매겼고 그 다음에 도장에서 평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밑에 손으로 직접 썼어요.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씩 다 썼죠. 인원이 150 이상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손편지 썼을 때가 학부모님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새끼를 태권도장에 보냈는데 그 관장님이 매달 내 새끼를 보고 평가했는 것을 손으로 써서 내용에 대해서 보내온다면 그 도장 지도자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원생이 많아지면서 전체 가정통신문을 썼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때 종이 통신문을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말일 되면 다 한꺼번에 갖고 오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너무 좋아서 버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갖고 오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것도 이웃에 있는 부모님들이 또 놀러 오셔서 냉장고 붙여놓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되고, 이제 도장 수련생이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주지 않으면 학부형들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가정통신문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도장의 어떤 도장 교육에 대한 질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한번 가정통신문을 쓰면 어떨까요? 부모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아이들은 그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그 준비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운동이 목적이라면 굳이 본 도장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 도장에 보내주십시오. 그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학부형들에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쫙 보내고 실제로 수련 도장에서 그 교육하는 모습들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참관 수업은 안 되니까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 학부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경험한 건 이거예요. 저도 소년 시합을 아이들 내보내보고 코치도 해봤지만 금메달 땄을 때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시범단도 해봤죠. 많이 해보고 힘든 큰 대회도 나가보고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개막전에 생중계되는 데 가서 야구장에 가서 시범도 보여보고 했죠. 뭐 참 TV도 많이 나올 정도 아주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뭐를 더 좋아하고 기억을 하시냐 하면 참관 심사 때 와서 아이들 입에서 나온 단어, 말들에 대해서 학부형이 더 반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난이도 있는 기술 발차기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에서 인성교육했던 모습, 장면,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해요. 지금도 하나 아주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참관 수업 때 인성교육을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죠. 그때도 아마 연말이었을 것 같아요. 12월 달이었는 것 같은데, 운동을 끝나고 운동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땀을 흘릴 때 아이들 딱 감게 하죠. 얘들아, 너희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 이래 질문을 내가 애들 보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제가 자주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똑똑한 여학생이,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여학생이 대답을 했어. 걔가 전교 부회장인가 회장인가 그랬는데, 그럼 관장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죠. 사실 관장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하고 하루 지내다가 올라올 때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아무도 모르게 엄마 속 주머니에 찔러 놓고 돌았을 때 그게 제일 관장님은 행복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애가 대답을 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울먹울먹 그러더만 이렇게 엄마 눈빛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진짜 네 마음을 관장님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요. 엄마, 아빠 지갑에 몰래 돈 꺼내서 오락할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요. 오늘 관장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그때 그 아이가 그리고 되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죠. 그때 학부형들도 다 같이 따라 울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이 그 박수 치고 관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도하는 게 뭔지를 학부형들이 이제 아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죠. 아주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량 운행하지 않은데 그 멀리서 학부형들이 아이들 스스로 태워서 도장에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제자 중에 그 학교 체육 선생이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임기범이라는 체육 선생님인데 제 이제 카톡에 그렇게 왔어요. 지도 관장님들 배워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때 제인데 했던 말이 카톡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관장님은 우리에게 인성교육과 댐댐이를 강조하셨지만 추억거리를 하나 더 심어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그 기억이 많이 난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다. 나도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도하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이제 보내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 제가 그랬고요. 제가 그때도 학부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다 있을 때. 발차기 하나 잘하고 품새 하나 안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관장님 속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 씀씀이가 참 반듯했으면 좋겠다. 관장님 가르치고 싶은 게 그것이야. 라고 이렇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그 점에 대해서 참관수업에 왔던 분들은 전부 다 박수를 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파트 반상에 가서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 가죠. 그 저희 참관 수업의 공통 특징은 그의 학부모님들이 눈물 받아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하고자 했던 전달하는 것이 학부형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감동하냐면 품새 잘하고 발차기 잘하고 난이도 있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수련 과정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느끼고 깨우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더 감동받고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관 수업에서 아이들 토론할 때 아이들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 단어 나오는 수준과 도장 교육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도하는 지도 내용과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학부형님들은 박수를 보내고 성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인성교육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음 차트에 가정통신문을 한번 제가 정리한 샘플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